나는 뭐,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톡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단톡에. 빨리, 선생님 빨리 오시라고. 한 번만 올려주세요. 응. 지금 안 보이세요, 대표님? 아, 안경 끼셔가지고. 그러셨구나. 우리 대표님 너무 조용하시죠? 네. 한 번씩만 제발 와셔서 말로. 네. 그래도 대선배시니. 아, 대표님 혹시 이거 부서관 다 끝났나요? 오늘 안 하신 분들 어때요? 네. 그래요? 그 기초에서 지금 확인하셨어요? 38기에서 안 했어? 빨리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38기 신선생님 중에서 아직 못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아, 도서관. 도서관 제출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빨리 주세요. 도서관 이용 신청서 다 제출하셨어? 3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30분에 시작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저희 또 식사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김밥 드셨어요? 어떠세요? 또, 뭐, 저녁까지 안 먹고 버틸만 하세요? 아니면, 뭐, 간식이든 뭐든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시간까지.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안 먹고 또 다른 선생님들 어떠세요? 점심까지만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서 안 계시는 분들이 드시러 가셨어요. 그렇구나. 지금 식사하러 가신 분들은 지금 가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식사 안 하시고, 지금 간단히 간식만 먹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송가빈님. 도서관 이용 신청서 개최하셨죠? 식사하고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서브웨이 먹었어요. 서브웨이, 간단하고 좋네요. 뭐, 그러네요. 그럼 식사하고 오신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눠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멀리 가세요? 다들? 멀리 가신 분들은 식사 어떻게 하세요? 가서 먹어. 몇 시에 도착해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 그거 괜찮은데? 어디서 오실래요, 선생님? 저 원주요. 원주요? 근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디 가까워요? 도로가. 어제까지 새로 도로 뚫렸다고 한 그. 아니, 아직 모르겠어요. 네요. 2분 남았네요. 선생님들. 네.
교수, 교수님도 마이크 이거 혹시 안 쓰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요? 몇 시지?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음. 학생증 안 가져가신 분 잠깐 드릴게요. 이금주 선생님, 이금주 선생님, 성주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 전옥동 박상준 선생님 오셨어요? 성주 선생님, 혹시 그 도서관 이용 신청서 다 제출하셨어요? 두 분? 네, 이금주 선생님이세요? 강진 선생님, 이금주 선생님 안 오셨어요? 다 오셨나요, 이제? 아,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고대에서 수업 끝나고 제가 도로를 잘못, 이게 성수대교하고 어디지? 경부 고속도로 타지 말았어요. 내부 타고 왔어야 되는데 내비가 그쪽으로 가야길래 1시간 2분 걸린다 그러길래 아유 잘됐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와, 정말 힘흘리면서 왔네요. 어쨌든 너무 죄송하고 오늘 수업 빨리 시작해서 8시 30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8시 30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똑같이 6시 정도에 시작해서 8시 정도에 끝내드릴게요. 그래야 좀 선생님들 일찍 가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설문지 했어요. 나 언니는 아니나 다를까? 매 학기 그래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기초가 탄탄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찬찬히 나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그래도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한다고 느껴지시면 이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보다 대신 어려운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어려운 증명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는 증명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찬찬히 나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보다 조금 기초가 부족하신 분이 있어서 찬찬히 해주시나 보다 라고 해서 서로 같이 좀 배려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처음부터 나가죠. 자, 스태티스틱. 통계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통계란 무엇인가 해서 토론을 할까도 했는데 그러길 시간이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 인사도 나눌 수 있게 좀 의자도 돌려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게요. 우선 보세요. 통계. 통계란 무엇인가? 책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아, 아,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음, 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아, 근데 이 소리가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아, 되네요.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것은 수학처럼 하나의 학문이에요. 근데 통계학에 대한 정의는요, 명확한 정의는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통계를 뭐라고 했느냐? 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실험에 의해서 구한 결과에 대한 요약된 형태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뭐가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시내
글씨 너무 작아요? 잘 안 써지네요. 중학생의 키. 뭐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 들어면 중학교 1학년생의 키를 조사한다. 뭐 이렇게 이런 조사도 있을 것이고 실험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멀리서 들리세요? 끝에 계신 분? 네, 괜찮죠? 토론 수업이 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 제목만 좀 많이 보셨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생의 키를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는 이게 왜 안 보이지? 중학생의 키가 요게 통계량이에요. 우리 아직 통계량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죠? 그죠? 저번 시간에 드렸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학하고 성취도, 즉 시험 점수겠죠? 이런 시험 점수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통계학을 이 책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책을 어디에 보실 거냐면 지금 금방 우리가 본 건 책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통계란하고 박스 처리되어 있죠. 그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표본조사나 실험에 의해서 구한 결과에 요약된 형태의 표현을 우리가 통계라고 한다. 보셨나요? 네, 책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9페이지 한번 보세요. 통계학이라는 박스 표시 있죠? 그 밑에 써 있는 거. 통계학은 이와 같이 불확실한 현상을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박스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통계학이란 여기서 중요한 거 불확실한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자료가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고 검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계 분석 과정, 자료 수집 단계, 수집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단계, 모수를 추정하고 가설 검증하고 모형 분석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학이 무엇인지를 한 학기를 배우고 나면 그래도 알고는 있었죠. 그죠? 그때 어떤 걸로 기억하시냐? 요걸로. 지금 금방 우리 책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냐?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현상을 분석하여 중요한 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과학의 한 분야가 바로 통계학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세요? 혹시 선생님? 황탄 선생님 잘 안 보이시죠? 그쵸? 앞으로 나오실까요? 제가 봐서는 사이드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멀리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글씨 여기 화면에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선생님은 사이드로 해서 옆으로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의자 조금만 옮겨주세요. 약간 옆으로 당겨주세요. 상상 선생님 좀 옆쪽으로 어느 사이드가 좋으세요? 이쪽 사이드가 낫지 않겠어요? 네, 이쪽으로 해서 의자 조금 우리 견태현 선생님 그 정도 라인까지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오시고 우리 친구분님 맡기고 괜찮아요? 다들 보이세요? 통계학이 우리가 불확실한 현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불확실한 현상을 분석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과학의 한 분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통계학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통계에서는 용어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제가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용어 정의가 탄탄해야 그 다음 개념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통계학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얻어진 자료를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술 통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얻어진 자료를 일반화하는 것. 이걸 우리가 추리 통계라고 해요. 우리가 추리 통계라고 본다면 뭐 중학교 학생의 키의 평균이 대략 150c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추정입니다. 또는 중학생의 키가 대략 뭐 149에서 15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구간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단순 설명 요약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넘어갈게요. 통계학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리 통계학과 응용 통계학으로 나뉘어요. 자, 수리 통계학이란 확률론, 추론 등 통계학에서 논의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루는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순열, 조합, 확률 변수, 뭐 조건부 확률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베이지 정리, 뭐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와송 분포, 정규 분포, 당연히 등등 분포도 있을 것이고, 수 분포도 있을 것이고, 결합 분포도 있을 것이고, 뭐 기대값 등등등. 즉,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수리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응용통계학은 뭐냐? 이 수리통계학에서 정립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자료 분석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는 그래도 분석 많이 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분산 분석, 시계열 분석, 자별량 분석 등등등. 이거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시계열 분석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한 학기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리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수리통계학, 즉 이론 중심의 기초 이론들을 배울 거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한 여기다가 통계 분석 단계 이렇게 별표 3개 놓을게요. 통계 분석 단계.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통계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는 5가지 단계가 있다. 통계 분석 단계의 5단계를 쓰시오. 1번 어떻게 써야 돼요? 자료 수집 단계. 2번 수집된 자료의 요약 정리 단계. 3번 모수 추정 단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수 추정. 모수가 뭐죠? 계속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모수가 뭐예요? 음, 음. 자, 파라미터예요. 자, 모수가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오케이.
검정, 가설 검정이라고 했어요. 5번째. 모형, 분석 단계. 이렇게 단계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한 학기 쭉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각각이 어떻게 한 것을 배울 건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선은 자료를 수집하면 데이터 컬렉션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이게 요 대상 집단이 뭘까요? 포퓰레이션. 뭐예요? 모집단. 그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도록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다 되고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여성으로 대상으로 자료를 한다고, 뭐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령에 따라서. 그죠? 좀 직업에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다 다양한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 컬렉션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우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표본조사와 실험이 있다. 표본조사라는 건 대상 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 여기서 대상 집단의 일부, 대상 집단이 뭐라 그랬어요? 모집단.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총조사라고 합니다. 총조사. 예. 근데 총조사 왜 안 할까요? 왜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또, 비효율적. 어? 비효율적. 비효율적. 그렇지. 왜 비효율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맞아. 또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아니지. 모집단은 모집단이잖아요. 모집단은 정확해야 돼요, 선생님. 모집단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까 전에 저희 한 가지 나왔어요. 돈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또, 그렇죠. 정확해요. 돈과 시간.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부분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우리 모집단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 환경 및 통계를 듣는 수강생이라고 해봐요. 당연히 총조사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유권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유권자를 다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일부를 샘플로 추출해서 그 대상 집단, 즉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표본조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얘도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적어줄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율 이런 것들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따 하겠지만 무슨 조사할 수 있겠어요? 전화조사 또 응? 방문조사? 예, 좋아요. 면접조사 또 우편조사 또 인터넷조사 맞아요. 이런 것들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할 겁니다. 자,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내는 값을 모수라고 한다. 즉,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실험은요.
대상 집단의 일부에 서술을 가한 후에 반응을 관측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고 해도 되죠, 그죠?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 분석 실험 이런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뭐 토론학습이 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실험이에요. 우리가 크게 뭐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집단을 나눠서 비교 집단에게는요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는 거죠. 그죠? 비타민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실험 집단은 치료제를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리 테스트하고 포스트 테스트 하는 거예요. 사전 사후.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들. 이런 것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한다. 그게 다 모두 선생님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우리가 수집된 자료의 요약, 정리 단계. 우리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1차 정보는 수집된 자료의 요약 정리를 통해서 구한다. 그리고 자료의 요약 정리하는 방법은 또 크게 뭐다? 두 가지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또 나뉜다. 이상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나뉜다. 자, 이상형 자료는 자, 바 차트.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바 차트를 기둥 그림표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바 차트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둥 그래프, 바 차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막대 그래프죠. 편하게 알고 있는 거. 자, 파이 차트는 우리가 원 그래프,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 그림표라고 번역했어요. 네, 원 그림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원 그래프. 그죠? 선생님도 많이 알고 있는. 자, 연속형 자료. 이건 이상형 자료는 그렇게 하고 연속형 자료에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림표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히스토그램이라고 쓸 거예요. 막대 그림표. 그냥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할게요. 리프 플롯은 뭐예요? 줄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거예요. 이 박스 플롯. 뭐냐? 상자 그림. 스캐터 플롯. 삼포도. 이런 것들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 숫자를 이용할 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요?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과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중심,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얼마나 잘 흩어져 있는가를 보는 그 정도. 또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도 잘 아는 민, 뭐예요? 평균, 메디안, 뭐예요? 그래서 중앙값 또는 중위수, 모드는 뭐예요? 그렇죠. 채빈값.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려는 통계량이 뭐가 있다? 베리언스. 뭐예요? 분산. 그리고 레인지 뭐예요? 네, 범위. 레인지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인지 뭐예요? 우리가 맥시멈에서 미니멈 값을 뺀 것이 이제 레인지죠. 그죠? 가장 간단한, 그죠? 통계량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평균과 분산을 쓰는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래프와 숫자. 그래프는 이상형 자료가 연속형으로 나뉘고 숫자는 중심 위치와 자료 흩어진 정도로 나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단계.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모수.
모수가 뭐죠? 이제 말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모수가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별표 몇 개 할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개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모수가 뭔지 모르면 통계 분석의 목적이 모수 추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수가 뭔지 모르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모수가 뭐가 있냐? 이제 평균과 분산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걸까?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왜 평균과 분산으로 보는 걸까? 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봤더니 평균도 있지만 중간값도 있고 세빈값도 있고 분산도 있고 레인지도 있고 플러스 이 외에도 뭐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 즉 별량의 합, 뭐 이런 것도 사실 통계량이거든요.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평균과 분산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걸까? 답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답만. 왜 그러느냐? 이거 잘 안 보이네. 이 평균과 분산이 최소, 분산, 유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럼 우선은 추정량이니까 추정량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럼 불편 추정량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최소 분산 추정량이 뭔지 알아야겠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하면 선생님들한테 훨씬 좋으니까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란 건 통계량 중에서도 모수를 추정하는 값을 추정량이라고 해요. 네. 통계량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수를 추정하는 그것을 추정량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수의 중심. 자, 불편 추정량이란 뭐냐? 불편 추정량은 분포의 중심이 모수인 추정량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X바, 얘를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거든요. 이것의 평균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 U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이것을 만족하는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unbiased, 즉 바이어스가 뭐예요? 편이 추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unbiased라는 거 뭐예요? 추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 마찬가지로 우리가 S의 제곱은 뭐였냐면 표본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 이 표본 분산의 평균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네, 시그마의 제곱. 즉 모분산. 모분산을 우리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왜 분산을 왜 n-1로 나누나요? 해서 나중에 베스 컬렉션까지 해서 이거를 다 증명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선 그냥 편하게 평균과 분산 우리가 맨날 계산하고 구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우리 수업 때 배울게요. 자, 오늘은 큰 대략적인 것만 배우는 거니까. 자, 통계 분석에서 대상 집단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모집단, 퍼퓰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한다. 또 나중에 확률 분포론으로 넘어가면 모수가 약간 의미가 바뀌어요.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는 값으로 바뀝니다. 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모집단의 모수는요, 알려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표본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그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용어정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양한 색을 쓰고 싶은데 여기가 잘 안, 선생님들은 여기만 보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보여요? 그럼 아까 전에도 밑에 안 보였어요? 아, 보였네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별을 통계량의 별 2개, 수정량의 별 2개. 우리 모수에도 별 2개 있죠? 아주 중요해요. 통계량이란 무엇인지, 즉, 특히 통계량이 제가 별을 하나 더 갈게요. 왜냐하면 의외로 선생님들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통계량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우리는 모집단이 있어요. 네, 모집단. 컴퓨테이션 P가 있다고 볼게요. 그 모집단에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본 조사를 해요.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죠?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샘플링 했다고 쳐요. 그래서 X1, X2, 그래서 어디까지? XN까지 표본을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통계량은 모집단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량이란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표본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 즉 표본조사나 실험을 통한 자료 수집에서 얻은 그 자료의 숫자 요약한 값이다. 자, 다시 여기일까요? 우리 그러면 표본조사 실험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표본을 통해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표본을 통해 얻은 데이터, 자료의 숫자 요약한 값. 그것이 바로 통계량이다. 자, 그것의 수치값을 우리는 통계치라고 한다. 밸류값. 어렵지 않죠? 영문은 또 같아요. 자, 그리고 추정량 하기 전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계량 한번 찾아봅시다. 모집단에서 얻은 자료, 모집단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게 아니에요. 모집단에서 표본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통계량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합. 좋아요.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 별량의 합. 또요. 응? 평균. 좋아요. 우리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자,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표본에서 얻은 평균이죠? 표본 평균 x바는 정의할게요.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를, 즉, 각각의 데이터를 다 더해서 그것을 총 도수로 나눈 n분의 1.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분산. 표본 분산. 우리가 S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분산이란 건 이제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그걸 뭐라고 해요? 편차. 그죠? 편차의 합은 항상 뭐예요? 뭐예요? 빵이라고 해요, 지금? 네, 맞아요. 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n으로 나눈 경우에 n-1로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n-1로 나눌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아주 깊게 볼 거예요. 왜 n이 아닌 n-1로 나눌까? 자, n 대신 n-1로 나누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작은 수로 나눴잖아요. n 대신 n-1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커지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자, 뭐라고요? 선생님 뭐라고요? 잘 보려고? 뭘 잘 보려고? 선생님 주어 빼뜨리면 안 돼요. 자꾸 서술어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자, 뭘 잘 보려고? 얘기해 보세요. 분산을 잘 보려고. 무슨 말이에요? 이 값을 키웠잖아요. 뭐예요? 내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어때요? n으로 나눴을 때 작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크면 그건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50명 이하로 작으면 원래의 분산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베세 컬렉션이라고 해요. 베셀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붙여서 베세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베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우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베세 컬렉션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이렇게 분산 공식이 이거라다 라는 거 n-1로 나눈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분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이것만 있을까요? 오, 좋아요. 미니멈, 맥시멈. 또, 음, 수? 어떤 거? 표본수. 표본수, 통계량,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통계량에는 표본수를 넣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 표본의 개수는 하나의 표본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 요약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왜 안 나오지? 중앙가. 아, 우리 그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채빈가. 모두. 그 다음, 또 안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 금방 우리 봤던 거. 그 레인지. 그죠? 범위. 요런 것들이 통계량이에요. 자, 통계량이 뭐라고요? 주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통계량이란 건 뭐예요?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숫자 요약한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없나? 잠시만요. 이제 됐네요. 보이시나? 자, 자, 요 통계량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 이 통계량 중에서 자, 갈게요. 통계량 중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값을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통계량이 뭐죠? 추정량이란 거 통계량 중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래요. 통계량이 뭐예요? 따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 선생님? 요약한 값 중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래요. 모수가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정하는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추정량을 알려면 통계량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모수의 정의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률 분포, 확률 변수 이런 개념 알려면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이 통계라는 것 중에서도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 추정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정량 중에서도 평균과 분산이 최소 분산 보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모집단의 X바를 가지고 뮤 요걸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이 뭐예요? 추정량이에요. 맞아요? 네, 통계량 중에서도 모수를 추정하는 값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뭐를? 모평균, U를 추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의 제곱을 가지고 시그마의 제곱을 우리가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표본 분산은 모 분산. 그 추정량 중에서 그것의 밸류값, 그 수치값, 숫자값을 우리가 추정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학생의 키를 조사하려고 한다. 알려져 있지 않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평균, U는 우리가 여기가 뭐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이 모집단이겠죠? 그죠? 모평균 U는 중학교 학생 전체의 평균 키가 이제 모평균 U가 될 거예요. 그 평균 키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량에 뭐가 있을까? 10명의 키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전량의 합도 있을 수 있고 또요. 적어보세요. 또 쭉 적어보세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빠르게 나올 수 있죠. 옆에 있는 거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요? X바, S제곱, 그죠? 네, 모두 또 중앙값, 네, 세빈값, 렌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모평균 무의 추정량, 평균, X바. 자, 추정량이 뭐예요? 통계량 중에서도, 이 통계량 중에서도 모수를 추정하는 값. 응? 됐어요? 자, 그리고 그것의 그 수치값. 봤더니 X바가 142cm가 나왔대요. 그 위에 142cm가 뭐예요? 통계치. 그리고 이 142cm는요, 그 중에서도 추정치가 되겠죠. 그죠? 추정량의 어떤 밸류값, 수치값이니까. 됐죠? 좋아요. 자, 네 번째, 가설 검정 단계.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 함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한 후에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설정한다. 크게 가설 두 가지 나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걸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가설 검증이란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니까 이 자료는 뭐겠어요? 통계량이겠죠. 그죠? 통계량을 가지고 그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는 특별히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갑자기 왜 맨날 TX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갑자기 이런 말을 쓸까요? 라는 건 이 T가 테스트,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요. 이 통계량에서 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데 이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우선은 내가 임의의 뮤가 뮤제로다. 어떻게 어디다 쓸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다. H0, H1. H1이 이제 기무가설이에요. 뮤가 어떤 뮤제로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요. 그리고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에 따라서 내가 뮤가 뮤제로가 아니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아니면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검정 통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통계량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얻은 거예요? 뭐에서? 그렇죠. 중요해요. 뭐에서? 샘플. 표본에서 얻은 자료의 숫자 요약 방법. 근데 그 값이 뭐예요? 가설 검색에 사용되는 통계량이어서 검정 통계량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통계량이에요. 그 통계량을 구해요. TX 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것의 분포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뭔 말이지? 왜? 갑자기 내가 검정통계랑 tx 뭐 x 바 그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구했어. 특징값도 나왔어. 근데 얘가 어떤 분포를 따라. 무슨 말이지? 말이 되나? 자, 우리가 샘플링 할 때마다 평균은 어때요? 소음 평균은 샘플링 할 때마다 바뀌죠. 샘플이 바뀌잖아요. 그죠? 샘플링 할 때마다 얘가 S1이냐면 여기 또 다시 샘플링 하는데 얘가 S2라고 한다면 X1, X2, XN 얘 평균은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수치값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포를 가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가장 학생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tx 값이 어떤 분포를 가질 것이다. 뭐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t분포를 따를 것이다.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를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면 중요한 거. 유의 수준을 우리가 설정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유의 수준은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결정해요. 자, 가설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연구 목적이 있죠. 우리가 논문 쓸 때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그걸 따른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그것의 분포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연구자가 유의 수준을 결정해요. 그러면 유의 수준이 또 뭔지 알아요? 그죠? 유의 수준. 우리 그냥 정의만 알고 갈게요. 왜냐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제일 어렵다고. 왜냐면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가 크게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 학기 동안 뭘 배울지에 대한 개략을 볼 때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자, 유의수준이 뭐냐? 아, 여기서 나오는 요 기무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즉 H0예요. 우리는 H0만 볼 거예요. H0를 기각할지 채택할지 그것만 볼 거예요. H0를 기각하면 반대로 H1을 채택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만들 거예요. 우선 유의수준이란 뭐냐? 유의수준이란 그냥 저것만 두고 그 의미는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이에요. 딱 보니까 어때요? 용어 정말 중요할 것 같죠? 그죠? 별표 2개. 그리고 그 유의수준의 크기를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유의수준의 크기. 우리가 기무가설 하에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무가설 하에서라는 건 뭐냐면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검정통계량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검정통계량이 나타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내가 정한 유의수준 알파가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 알파를 뭐라고 정리하는 나는 사람, 선생님들. 네.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후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 5%. 그렇지. 뭐예요? 0.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95% 신뢰 수준. 이것이 바로 유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유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유의 수준을 우리가 0.05라고 정의하면 신뢰 수준이 95%.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뭐겠어요?
1-알파 곱하기 100%겠죠. 그죠? 요게 신뢰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의 판단 기준이에요. 작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작게 나오는지, 작게 나왔을 때 그것이 작다고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 작다의 판단 기준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했어요? 처음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했어요. 네? 연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검정통계와 값을 구하고 그것의 분포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순 알파를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봤더니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을 우리가 0.0으로 한다는 건 내가 얘를 잘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통계량이 나온 그 값, 얘가 옳다는 전제 하에, 즉 기무가설 하에 검정 통계량이 나타날 확률은 클까요? 낮을까요? 기무가설을 내가 잘 설정했습니다. 네? 기무가설 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이 나타날 확률은 그죠? 그죠? 근데 작아요. 작으면 내가 잘 설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기각해요. 즉,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작게 나올 때 내가 이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할 것이냐 라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유수준. 이해되세요? 0.0. 왜 0.0으로 하죠? 0.01로 해도 됩니다. 0.1로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99% 신뢰 수준, 190% 신뢰 수준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학이든 심리학이든 거기에서 이제 논문 쓸 때 우리 석사 선생님들, 박사 선생님들이 논문 쓸 때 문제가 뭐냐? 데이터를 했어요.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웬걸? 통계적 의미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일순 알파를 0.0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로 해봤더니 90% 아니더라. 사람 마음 힘들게 너무 다 썼는데. 있어요. 그게 그래서 통계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윤리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논문 표절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예전에 연구자로서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표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레퍼런스 해야 돼요. APA 스타일로. 우리가 APA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통계 분석을 많이 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우리 수학 교육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통계학의 아까 전에 말했죠. 목적이 뭐예요? 일반화란 말이에요. 일반화. 일반화라는 것인데 어떤 요렇게 작은 집단을 가지고 우리 모집단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토론학습이 수학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이다. 결론 끝냈어요.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냐? 어떤 요소가 거기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거는요.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형 그래서 이제 교육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통계 처리합니다. 근데 통계 처리에서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통계 자료에는 아주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대부분 비유 그래프로 만든 이유 막 이런 것들. 알고 보니 어때요? 인원수가 10명이에요. 평원의 수가 10명이에요. 이거 일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구자의 부분. 이 요의 수준은 연구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아까 도 얘기한 것처럼 결과 끝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 설계에 맞춰서 처음부터 알파를 0.0으로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이 기호받지 못하는 전제 하에 검정 통계라는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G가 될지 T가 될지는 나중에 어디서 여기서 알아요. 통계량의 분포에서. 이 G값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내가 0.05라고 본다면 요 부분이 기각력이에요. 뭘 때?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는 양측 검정이 예의돼요. 오른쪽 단측, 왼쪽 단측 다양해요. 그걸 오늘 다 하진 않아요.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측이라고 둔다면 요곳에 요 넓이 값이 0.05예요. 왜 넓이 값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얘가 프로버티 덴시티 펑션이에요. 이게 뭐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테그랄 fx dx가 1이어야 해요. 얘 전체의 요 넓이가 1이어야 돼요. 그리고 확률값. A에서 B까지 요 확률의 요것의 넓이 값이 그것의 확률값과 같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요 부분을 기각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한 이 통계량의 값이 요 기각력에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H0를 기각한다. 그리고 나서 연구 결론을 낸다. 어떻게? U는 미제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뭐에서? 반드시 붙여있는 뭐예요? 유의 수준 5% 하에서. 연구 목적이 있으면 도도도도도가 얘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설 검정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자, 하나 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검점을 하려니 선생님들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갑자기 선생님 얼굴 어두워졌어요. 아까 저희 통계를 할 때까지 막 하기 했었거든요. 그래. 평균 분산 정도는 알지. 근데 갑자기 막 유해수준 얘기 나오고 기강력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자, 그냥 이런 거를 배울 건가 보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단위 목평균 뮤에 대한 검정, 즉 단위 모집단, 단위 집단의 목평균 뮤에 대한 검정은요. 모집단의 분포가 이제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다는 전제를 우리가 정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모집단은 우리가 정규 모집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즉 이제 이 x가 뭐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 라는 거 정의까지 다 할 거예요. 그것이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거기에서 표본, 추출한 표본 X1, X2 보이죠? 띄울까요? 3 점점점 해서 xn까지 요거 우리가 이 표본을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합니다. 확률 표본이라고 해요. 확률 표본. 이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이 각각의 이 xi는요. 당연히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우리가 샘플링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S1 샘플링, S2 샘플링. 샘플링 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얘를 M이라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각각 샘플링 할 때마다 X반은요. 어때요? 변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X바도 하나의 X바가 통계량이죠. 그죠? 그 통계량도 하나의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뭐요? 정규분 뭐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어디까지 안 오고 있냐? 분산이 아니지.
아니지. G가 아니죠. X잖아. X 과정. G가 아니죠. 표준화시킨 거 아니잖아. 뭐,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와?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모르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모르시고. 좋아요. 이게 바로 라플라스 정리. 자,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것이 바로 라플라스의 중심극화 정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라플라스의 중심극화 정리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다. 1774년입니다. 몇 세기예요? 몇 세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플라스의 중심분산 정리다. 우리가 이 중심분산 정리를 가지고 면적 통계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우리가 이거 왜 갑자기 tx 값을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것이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 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것을 알아야 가능해요. 우선은 몰라도 되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 그런가 보다 정도까지만 하고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양측 검정에서 뮤는 뮤제로다.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 반측에서는 뮤가 뮤제로다. 뮤는 뮤제로가 크다. 크다. 요것이 뭐냐면 오른쪽 반측 검정. 요게. 대립가설을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를 오른쪽 반측 검정. 그래서 이거는 왼쪽 반측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 알려드려요. 이렇게. 제가 이거 오늘 펜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얘가 오른쪽 반측 검정.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뮤제로보다 크다.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우리가 오른쪽 반측, 우리가 왼쪽 반측.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각력이 다르겠죠. 그죠? 얘가 기각력이죠. 그죠? 얘의 넓이가 0.05일 거예요. 네, 양측 검정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양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쪽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중심으로 얘 G라고 봤을 때 좌우 대칭이 이것이 0.025가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여기가 0.05라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 네? 양측이냐 단층에 따라서도 넓이값도 달라서 G값도 달라진다. 그 얘가 G냐 T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우리가 우선은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무가설 하라고 여기 적혀있죠? 그거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뭐라고요? 기무가설 하가 뭐라고요?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한 검정 통계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 우리가 잘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H0 리젝트하고 뭐 어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설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H0를 리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무가설에서 검정 통계량 구한다 그랬어요. 통계량이 뭐라 그랬어요? 표본 뭐라 그랬어요? 표본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숫자 유효 감가. 근데 가설 검정에 사용된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구하려고 봤더니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알아. 당연히 모평균을 알아야 돼요. 모르죠. 왜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모평균 를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분산을 아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알면 그냥 시그마 넣어주면 돼요. 근데 얘가 어디서 나왔느냐?
얘가 바로 우리 아까 요 라플라스 요거.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안 나도 상관없어요. 뒷값은 시그마 번에 그죠? X바 마이너스 뮤. 기억나세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이 G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에요. 왜 그런지 다 증명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찾으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즉, 이 분포에서의 분산이 뭐예요? 시그마 구해야 되잖아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표준 편차. 이해되세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의 x바. 요걸 갑자기 선생님들 막 뮤로 쓰시고 막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x바가 뮤로 되기도 하고 x바가 되기도 이런 것들을 이게 이 수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얘는 x바로 얘는 뭐예요? x바에게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 정리에서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요 뮤예요, 뮤제로예요. 왜 뮤제로? 이걸 파악하시는 분.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걸 파악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뮤제로일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네. 뮤제로가 뭐예요? 귀무가살이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자, 뭐예요? 내가 뭐 했어요? 기무가설 하에서, 즉,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구한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무가설이 뭐예요? 뮤가 뮤제로다라고 우리가 설정했어요. 그래서 뮤 대신 뮤제로. 이것이 뭐냐면,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 값이 어떤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0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분산 대신 뭐를 쓴다? 뭐를 쓴다? 뭘 쓰겠어요? 얘 대신 뭘 쓰겠어요? 표본분산 써야지. 표본분산. 그죠? 내가 샘플링 하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그죠? 표본분산도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또 나. 샘플의 수에 따라 표본의 크기에 따라 n이 30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응? 평균이 0고 분산인 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n이 30보다 작다. 이거 등본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가면 30 이상 어느 정도 크면 얘도 마찬가지가 정규분포를 다시 우선 30보다 작다. n의 값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당연히 뭐 무상 모르니까 시가마 제곱이 아닌 시가마가 아니라 s로 들어갈 거예요. 표본분산. 네, 이제 표준 편차겠죠. 요거 없이 뭐 어떤 분포를 따른다? 어려운 말 나올 거예요.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나중에 우리가 자유도에 대한 개념도 따로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서 작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분류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유의 수준을 알파. 자, 유의 수준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읽으세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이제 하얗게 되는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이다. 0과 1 사이 있어야겠죠. 그죠? 0과 1 사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기각력, 유의수준의 크기. 그 기각력은 양측인 경우와 단측인 경우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자의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 이게 tx 값이에요. 이 tx 값을 구해서 얘가 기각력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자, 얘가 이 tx 값이
tx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tx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검정 통계량. 네?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속해요. 그럼 나는 뭐 할까요? 뭐를? 그렇죠. tx가 크리티컬 리전, 기각력에 속하면, 크리티컬 리전 C라고 해요. 기각력에 속하면 나는 뭐 한다? H0 뭐 한다? 네, 리젝한다. 아니다. 봤더니 tx 값이 크리티컬 리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H를 어떻게 한다? 없앱한다. 내가 잘한 거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전반적인 가설 검정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연구 결론을 내주면 돼요.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에 들어가서 H조를 기각했으면 결론에도 뭘 기반으로 H조를 기각했으니까 H1 대립가설을 기반으로 얘가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다. 힘들었죠? 자, 쉬는 시간 한 번도 안 들여서 너무 힘드시죠? 자, 잠깐 쉴게요. 쉬고 나서 이제 우리 모형 분석 단계에 들어가고 한 10분 쉴게요. 지금 7시 42분이네요. 7시 50분에 네,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이 있어요. 세대 5로 가시면 자, 학생증 안 받아가신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강의 계획도 안 가져가신 분 강의 계획도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너무 늦어서 수석을 죄송해서 안 불렀는데 그때도 못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바로 수석 부르세요. 자, 그러면 스탠드를 오셔서 한번 눈썹 사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어떻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벌써 과제 나온 과목 있어요? 있어요, 벌써? 무슨 과목이요? 선생님께서 자,
예, 할 거 없어요? 그만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저녁한 심리적으로 저녁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내일 내일 집에 있어요? 아닙니다. 저 내일 친구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그러면 군대는 어디 가요? 다시 또 월요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금요일에 저녁에 나와요? 저녁에 나오고 저녁은 어, 집에 나와서 일요일 날 한 9시에 들어가고 몇 년? 1년 반 1년 1년 갔습니다. 그럼 1년 반. 야,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럼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1년 나왔어요. 진짜 들어가지 6개월이네? 그럼 뭐, 계급은 뭐예요? 일병이 일병이요? 지금까지는 전투병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제 행정병 바뀌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진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빨리 저녁하네. 근데 이게 5과목에서 3과목이 힘들지. 그러니까 좀 책에 있는 연습문제 어려운 거다 시간 내서 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3학기 돌아서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더 쉬워요. 지금은 막 큰 걸 힘들지만 어떻게 뭐 크게 큰건 되는 데까지만 너무 막 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학기 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사고가 그 다음에 되면은 쉽게 풀리는 걸 지금은 그냥 잡고 끙끙끙끙 하는 거에는 그냥 스케줄을 넘어가고 그게 더 나아요. 평생도 푸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깊게 깊은 지금 좀 생각 완전 그 2차원인데 성남시로 가면 되지 않아요? 가면 진짜 정신차려 가면 매일매일 가기? 악셀이 올라오네. 술을 같이 수요일에 보러 갈까? 수요일이야? 그냥 그거는 정시에 내려가서 근데 그거는 온라인 아니겠죠? 온라인인데 그 앞에 설명회처럼 여기 있어요. 오프라인 자리를 맞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소장님이라고 해 내가 안 갈까? 거의 학생들 왜 그래? 끝나고 앉아.
네. 이야기 수업 때 스매치 올려달라고. 자, 추석 부를게요. 자, 강지은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일부러 오늘 늦게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안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해서 선생님도 추석 좀 늦게 부르려고 한 거지 이렇게 늦게 안 부를 거예요. 시작할 때 부를 테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4시간 거쳐서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괜찮으니까 예,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녹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재임 선생님 오셨죠? 네. 네라고 해주세요. 제가 자, 권욱 선생님 봐주셨고, 권태현 선생님, 네, 김가희 선생님, 네, 김남수 선생님, 김진희 선생님, 네, 박상수 선생님, 변하연 선생님, 네, 송다빈 선생님, 안중효 선생님, 이규원 선생님, 안 오셨어요? 어디? 계셔요? 잘 있어요? 화장실 가신 거죠? 좋아요. 이금주 선생님, 안 오셨고, 이성규 선생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그죠? 톡에다가 지금 추석 부른다 한 번만 남겨주실래요? 오시라고. 지금 40분 됐죠? 50분 됐죠? 51분. 자, 이피규 선생님. 네. 임동석 선생님. 조유리 선생님. 조유리 선생님 오셨죠? 네. 최은숙 선생님. 허은숙 선생님. 황삼철 선생님. 황지영 선생님. 네. 황지영 선생님 어디 계시지? 황지영 선생님. 자, 선생님 성함이 이규원 선생님. 이규원 선생님. 그 다음에 아직 이성규 선생님 안 들어오셨나요? 이성규 선생님 오셨죠? 모르겠어요? 있으시죠? 그죠? 총 남겨주셨나요? 지금 추석 부른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마지막이에요. 모형 분석 단계. 네. 마이크가 안 되니까 힘드네요. 자, 우리 모형 분석 단계 한번 볼게요. 모형 분석 단계는 아, 관측된 자료가 특정한 형태의 모형으로부터 관측되었다고 가정한 후에 그 모형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가 관찰된 경우 변수들의 사이의 관계라든지 한 변수의 변화 과정 등을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다.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란 건 원인을 측정하는 설명 변수와 결과를 관측하는 반응 변수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다. 쉽게 뭐라는 거다. 우리가 이제 설명 변수 이런 걸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응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해요.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무엇을 보는 거다? 인과관계를 보는 거다.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회귀 분석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맥주 가격에 따른 맥주 수요량. 당연히 맥주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적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맥주 가격이 뭐가 되겠어요?
독립변수. 맥주 수료량이 종속변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맥주 가격이 하나고 맥주 수료량 하나죠. 즉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런 걸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런 걸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다. 우리가 설명물수가 한 개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러면 두 개면요. 두 개 이상이면 이 설명물수가 두 개 이상이면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 그럴까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맥주 가격뿐만 아니라 뭐 맥주의 온도 또는 뭐 맥주의 어떤 품종 뭐 이런 거. 독립변수가 여러 개죠. 이거에 따른 맥주 수요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선형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일타방 중심이랑 다차원.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산 분석. 선생님들 혹시 아노바 분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아노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 이게 뭐예요? 분산 분석. 그죠? 분산 분석을 우리가 줄여서 아노바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 ANOVA 이렇게 요걸 가지고 와서 아노바 하면 분산 분석이구나.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 서로 다른 모집단에 있어서 모평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 방법을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독립변수가 한 개다. 그러면 이런 분산 분석.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그럼 뭐겠어요? 다원 분산 분석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이 분산 분석은 우리가 두 집단 이상의 평균 간 차이를 검증하는 거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T검정이 있어요. T검정을 이제 일반화하는 것이다. 네, 한번 들어드릴게요. 분석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의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럼 가족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양부모 부모, 이제 양부모 가정이 있죠? 또 뭐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 있겠죠? 또 조성가족이 있을 거고, 또 다문화 가정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즉 분산 분석을 통해서 집단별로 아동의 사회성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내가 아,
우리가 아노바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아노바가 뭐라 그랬어요? 분산 분석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제 요인이냐 아니면 종속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가지를 봤을 때 우선 우리가 단일 분산 분석과 이제 다별량 또는 다원, 그죠? 분산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단일 분산 분석은 이런 분산 분석 이걸 뭐라고 하냐 원웨이 아노바라고 얘기해요. 요인 독립변수예요. 그 요인이 한 개 있고 종속변수가 한 개인 경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많이 조사하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이런 분산 분석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원 분산 분석, 투웨이 이원 분산 분석 이 경우는 요인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2개 이상. 그리고 종속 변수는 몇 개예요? 한 개. 이해되시죠? 종속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과 다별량으로 나뉜다는 거. 그죠? 예 한번 들어볼까요? 요인이 2개니까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학력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성별 좋아요. 학력 또는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 그런 거 좋습니다. 자, 다별량은요. 이런 다별량 분산 분석 얘는 요인은 한 개이고 공통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한번 들어드릴게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외식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이원 다별량 분석은 2개 다, 2개 이상이겠죠. 요인도 2개 이상. 공속 변수도 2개 이상. 예를 들면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과 외식비의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요인과 종속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같은 분산 분석이라도 나뉘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시간 좀 알아볼 만 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네. 범주형 자료 분석 안 했네요. 자, 범주형 자료 분석이란 우리가 범주형 자료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범주형 자료. 범주형 자료란 건 뭐냐면 질적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 자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성별과 두 가지 뭐라 할까요? 뭐 성별에 따른 뭐 찬성 여부의 관계?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의 관계? 그럼 성별은 남녀잖아요. 그죠?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쪽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우리가 범죄형 자료 분석이라고 한다. 이것은 두 변수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거다. 즉, 두 변수가 독립이면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립이 아니면 두 변수 사이에 상호 우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별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 잠깐만요. 이거 얘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성별과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뭐예요? 성별, 남녀.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 뭐예요? 찬성한다, 안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둘 다 범죄형 자료죠. 그런 범죄형 자료들에 대한 이것의 관계. 이 두 변수 사이의 독립성을 알아보는 분석을 우리가 범죄형 자료 분석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아까 질문하신 분. 그 범죄형 자료로 결국에 지적 자료를 양적화한 건데 양적 자료가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나중에 변수를 배울 건데요. 그 변수를 우리가 수치화합니다.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지적 자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해요? 다 수치할 거잖아요. 남자는 1, 여자는 0 이런 식으로 1, 0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수치해서 분석하는 것이지 변수는 크게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것을 고유하게 그 성별이라는 변수가 가진 그 성질을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별이란 건 지적 자료예요. 지적 자료이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헷갈려요. 그냥 우리가 다 수치화하는 이게 다 양적 아닌가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별은 남녀이면서 지적 자료예요. 그러면서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서의 변수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어떤 척도예요? 남녀. 1령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면목척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변수에 대한 거 하면서. 즉, 변수에 따라서 그것이 가진 성질, 변수의 특성이 있다는 거. 네, 성별은 질적 자료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양적화하는 거지. 이해되죠? 네. 변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해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특히 또는 교사들이 제가 교과서 전본을 다 이제 감수연을 하면서 보면서 안타봤던 건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 집필진들이 아직까지도 통계학이 그냥 수학 전공 하신 교수님들이 쓰시다 보니까 통계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수학적인 거는 탄탄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뭐예요? 이항 분포 아시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이상형 자료라는 거예요. 네?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험 기억나세요?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자유투를 던지거나 성공을 통한 실패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샘플 스페이스가. 그런 건가? 모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그리고 표본 공간이 여러거든요. 그것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베르누이 시험입니다. 거기서 성공의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정의하면 그 확률변수 X는 기하분포에 따라요. 근데 이것의 확률을 우리가 뭐예요? 표준화 시켜서 정규분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항 변수가 연속 변수로 바뀐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정규 근사해서 그 확률값을 구할 뿐이다.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그 이상형 변수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다. 그런 거. 마지막으로, 자, 우리 시계열 분석. 우리 시계열 분석은 재밌어요. 이게 시계열 분석이 선생님들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떤 변수의 변화 경향을 분석해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어떤 변화의 경향, 즉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날씨. 날씨는 아니지. 날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통계죠.
그죠? 통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의 날씨를 예측하고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해요? 과거 기준. 뭘 기준? 같은 상황? 어떤 상황? 어? 전기차 보급이 너무 멀리 갔어. 안 돼. 전기차 보급 같은 뭐그 공기질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아니야. 가보랴? 오늘 측정한 오늘의 뭐가 있어? 네. 오늘의 기사? 기사 뭐가 있겠어? 온도. 또 바람. 바람의 세기 또 측정할 수 있는 습도. 또 중요한 거. 미세먼지. 그렇죠. 그 날씨 안에 미세먼지가 좋냐 나쁘냐도 초미세먼지까지도 다 측정하죠. 또 일조량 좋아요. 또 구름이야? 이게 뭘 해줄까요? 하늘에 아까 나왔어. 강우 확률. 어? 확률? 거기서 확률이 나옵니다. 어. 측정 데이터. 뭐예요? 기압. 우리 저기압, 고기압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전에 그 같은 조건의 데이터를 가졌던 날들 중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1000번 중에 100번 중에 과거 데이터 중에 같은 조건에서 100번 중에 90번은 비가 왔다. 그럼 비의 확률은 90%.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화제 그래서 통계예요. 그렇지만 트렌드 날씨가 트렌드를 갖진 않죠. 그죠? 어떤 트렌드를 갖지 않죠. 그래프 그릴게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좀 우리 한사람들이 그래? 너무 어려워요. 왜? 진짜 우리 학생 보기시는지 여기서 트렌드가 어떻게 꺾어지고 있죠? 그죠? 트렌드. 이게 대표적인 시계 분석이 주식입니다. 네, 이 주식도 네, 할 얘기가 많긴 해요. 우리 수학과에서 주식 안 하겠어요? 나이국이는 우리 교수님들이 안 하시겠어요? 네? 분석 안 하겠어요? 근데 돈을 잃을까요? 어딜까요? 네, 주식은 손대면 안 돼요. 왜요? 수학적인 모델이 뭐 될까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뭐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알았어요?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 통계적 그 트렌드를 갖기는 하지만 그러지만 그 박스권에서 다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려고 하지만 거의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주식 같은 거 그런 게 시계 분석이고 또 아주 간단한 걸 본다면 이런 거예요. 많이 해요. 시계 분석을 뭐 도서관 이용자 수를 분석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트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도서관은 더 공간을 뭐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축소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다 시계 분석이죠. 뭐 지역에 있는 학교의 운영, 학생 수가 점점 어떻게 점점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게 중요해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떤 경향,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시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오늘 5가지 배웠어요. 자, 통계 분석 5단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요? 왜 외워야 될까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것입니다. 목표예요.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좀 정리할게요. 자, 통계학이라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그렇죠. 현상이 불확실한 현상을 괜찮았어요. 말하지. 분석해서. 정확한 의사결정. 그죠? 정확하지도 없어. 우리 정확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냥 일치했으면 좋겠잖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통계 자료들을 보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눈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과학의 한 분야가 바로 통계학이다. 그거를 오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 우리의 목표는 통계 분석이고, 통계 분석이란 5단계. 첫 번째 뭐다? 자료 수집 단계. 두 번째, 수집된 자료 요약을 수집된 자료의 요약 2단계. 세 번째, 모세 모수 추정 단계. 네 번째, 가사 감정 가설 검정. 두 번째, 내용 분석한다. 자, 다음 시간에 지금 저희가 9판으로 옮기면서 여기 있나? 있네요. 9판으로 옮기면서 조금 어떤 것들은 삭제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통계부터 해서 사회 조사 과정, 그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등등등 하면서 가능하면 토론 수업 한번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캡처해가지고 보거든요. 이런 뉴스에 캡처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우리가 누락된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런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내용하고, 이제 1장의 연습 문제 풀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떻게 가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